처음 쇼피파이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하나 있죠. 브랜드처럼 테마를 잡고 운영할까? 아니면 트렌드 상품을 대량 소싱해서 자파물로 돌릴까? 답부터 드리자면 쇼피파이는 브랜딩이 답입니다. 사실 저도 6년 전 똑같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따라해 보면서 돈, 시간, 멘탈까지 탈탈 털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드랍시핑 스토어들을 연구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쇼피파이는 자파몰이 버티지 못하게 된 플랫폼이구나. 그 이유, 오늘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이해하면 왜 쇼피파이는 브랜딩이 답인지 한 문장으로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 3가지 이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몰은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쿠팡이나 아마존은 기본 신뢰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사면 누군가는 책임지겠지 라는 구조적인 믿음이 있죠. 하지만 쇼피파이 같은 독립몰은 이 사이트 믿을 만한가?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즉 구매에 있어서 첫 번째 장벽은 신뢰인 거죠. 실제로 세일즈파이 2025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무려 87%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면 더 비싼 가격도 지불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SNS 팔로우 수? 인지도? 이런 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브랜드의 무기고 그것보다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일관성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일관성에서 신뢰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세일즈파이 소비자 조사에서는 쇼핑객의 54%는 제품 컨텐츠가 채널과 일관되지 않을 경우 구매를 포기했다는 응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관성 없이 대량으로 소싱해서 자파처럼 판매한다. 자, 그러면 차라리 환불도 쉽고 신뢰도 있는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구입하겠죠. 자, 컬러톤이 맞고 문체가 통일되고 제품군이 하나의 감정선을 공유하는 홈페이지, 그 자체로 심리적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소비자들은 신뢰를 느끼는 거죠. 게다가 쇼피파이는 브랜딩을 하기엔 가장 좋은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커스터마이즈 자유도가 높아서 직접 스토리텔링을 담은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 셀프 리뷰나 이미지 시각화를 통해서 시각적, 언어적 일관성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브랜딩으로 신뢰를 설계하기 가장 좋은 구조, 바로 쇼피파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몰인 쇼피파이에서의 브랜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반복 구매를 유발하고 기억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독립몰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큐레이팅한 제품만으로 공간을 꾸밀 수 있고 반복 구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취향이 모여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괜찮네 하면서 반복적으로 또는 여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공간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자파몰은 물건 한번 사고 끝나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만 사고 나면 그 스토어에는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제품 이외에는 내가 살만한 물건들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남지 않는다는 건 기억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억되지 않는다는 건 독립몰에서 가장 중요한 재방문 회로를 설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쿠팡이나 아마존처럼 검색형 플랫폼은 고객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 검색을 통해 제품을 찾잖아요. 하지만 독립몰인 쇼피파이는 검색이 아니라 기억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 물건 사려면 그 브랜드 있잖아. 그 느낌의 제품은 그 사이트지. 이렇게 소비자 머릿속에 연상 기억점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런데 자파몰은 이 기억점이 남지 않습니다. 이 자파몰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연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브랜딩은 단순히 취향이 맞거나 감정선이 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해상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예요. 그 심리학에서는 이를 retrieval cue라고 부르는데, 특정 제품군이나 이미지, 문체, 심볼이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브랜드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구조죠. 그 쇼피파이 리서치에 따르면 브랜딩된 스토어일수록 재구매율이 복리구조로 증가하고 최근 2년간 재구매 고객이 59%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행 패키지 하시는 스토어에서도 같은 고객이 몇 개월 만에 17번이나 반복 구매를 한 사례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단순한 겉모습 치장이 아니라 반복 구매, 상향 구매, 재방문, 신뢰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 독립몰의 본질은 내 제품을 철새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철새 같은 고객을 팬으로 바꾸는 구조에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브랜딩된 스토어로 운영하는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 독립몰의 본질은 경쟁에서의 차별화이다. 드디어 마지막 이유입니다. 쇼피파이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대형 브랜드들이 왜 독립몰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독립몰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드랍시핑은 제품만으로는 차별화를 만들기 어렵죠. 예를 들어보면 같은 디자인의 원석 귀걸이들이 시장에 쭉 진열되어 있으면 고객은 당연히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제품들이 전혀 차별성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그게 바로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가격 경쟁. 그런데 한 상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는 모든 귀걸이를 단가 절감을 위해 합성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제작 과정 이미지와 함께 소개합니다. 원석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 디자인된 주얼리 전문점으로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습니다. 자, 그 순간 이 상인의 귀걸이는 가격이 중요한 제품에서 실내와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인식이 바뀝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단순 제품 구매가 아니라 이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 거죠. 즉 시장에서의 차별화는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무엇처럼 보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세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브랜딩이고 독립몰은 브랜딩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강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일관성 없이 자파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면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자, 그건 곧 독립몰의 경쟁력이자 장점인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 결국 브랜딩은 선택이 아니라 독립몰인 쇼피파이를 운영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첫 구매가 없고 기억이 없으면 두 번째 구매가 없고 차별화가 없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브랜딩 없이 대량 등록, 가격 경쟁으로는 피 터지게 서로 싸우다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진이 남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브랜딩은 신뢰를 만들고 기억에 남게 하고 그리고 차별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드랍시핑 제품으로도 스토어가 어떻게 브랜드처럼 보일 수 있는지 브랜딩의 핵심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